어젯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나 인스타그램 공구를 보다가 홀린 듯이 결제 버튼을 누른 그 물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마 택배 상자 비닐도 뜯지 않은 채 현관 구석이나 방구석 한쪽에 초라하게 쌓여 있을 겁니다. 주말 내내 어땠나요? 이번 주말엔 진짜 갓생 산다라고 다짐해놓고 현실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쇼츠나 릴스만 무한대로 넘기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그야말로 숨만 쉬며 쉬었는데 일요일 밤이 되니 이상하게 몸은 천근만근이고 내일 출근할 생각에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또 이런 적은 없으신가요? 친한 줄 알았던 직장 동료나 친구와 밥을 먹으며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는데 어느 순간 상대방의 시선이 허공을 향하더니 무심코 스마트폰을 꺼내듭니다. 겉으로는 쿨한 척 대화를 마무리하고 헤어졌지만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부터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샤워기 물을 맞으며 낮에 있었던 그 3초의 짧은 정적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 압축 재생합니다. 혼자 중얼거리죠. 내 이야기가 재미없었나? 내가 혹시 선 넘는 발언을 했나? 아니, 지가 먼저 물어봐 놓고 왜 폰을 봐? 내가 만만한가? 그때 여러분 속으로 드는 진짜 생각이 뭡니까? 가장 밑바닥에 깔린 부끄러운 그 감정 말입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남들은 저런 거 그냥 웃어 넘기면서 사회생활 잘만 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원래 멘탈이 약하고 의지력도 바닥이고 찌질하게 타고난 사람인가 봐. 이런 극심한 자책감과 자기 혐오에 빠져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끔찍한 고립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지긋지긋한 자책감을 아주 박살내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단언컨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민해서, 성격이 소심해서, 사회성이 부족해서 혹은 원래 머리가 나쁘거나 게을러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화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저 전체 에너지의 20%나 갉아먹는 이 고비용 기관인 뇌가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려고 극도의 방어태세를 취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만 년 전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완벽하게 설계되었던 생존 경보기가 너무나도 빠르고 복잡해진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심각한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동안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찌질함의 진짜 원인이 과학이었음을 깨닫고 완벽한 해방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나요? 하지만 이 영상을 여기서 끄고 아, 내 성격이 원래 예민한 게 아니라 뇌가 원래 그런 거구나 라며 지금의 만성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를 방치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머지않아 완벽하게 붕괴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악순환을 끊어내지 않으면 일어날 끔찍한 파국의 도미노를 보여드리죠. 시간이 약이겠지. 그냥 묵묵히 버티며 참는 게 어른스러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속으로 스트레스를 삼키고 계십니까? 뇌과학의 관점에서 그것은 뇌를 물리적으로 썩게 만드는 가장 미련하고 잔인한 자해 행위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억눌린 감정은 뇌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폭발적으로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게 만성화되면 뇌 조직 내에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물질이 가득 차면서 치명적인 신경염증 상태가 됩니다. 단순히 기분이 우울해지는 게 아닙니다. 대규모 역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만성 불안을 방치한 사람은 뇌의 물리적 마모가 가속화되어 혈관성 치매 발병률이 무려 80%,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40%나 폭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격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뇌가 덜 똑똑해지는 물리적 뇌 손상을 실시간으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밤마다 인스타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행위, 완벽주의에 갇혀 누워서 폰만 보는 행위는 쉬는 게 아니라 도파민 전탱터에서 뇌를 처참하게 고문하고 있는 겁니다. 더 뼈아픈 진실을 폭로해드릴까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혹은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고 갈등을 피하고 무조건 양보했던 그 착한 행동들. 여러분은 스스로 그래도 내가 참는 게 성숙한 거지 라고 착각하셨겠지만 사실 그 행동이 상황을 최악으로 치닫게 만든 독약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웃어준 그 친절은 상대방의 뇌에 어떻게 번역되는지 아십니까? 아,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선을 넘고 공격해도 가만히 있는 시장 바닥에 1,000원짜리 만만한 물건이구나 라는 무제한 공격 허가증으로 발급됩니다. 결정적으로 장기이식 거부 반응이라는 잔인한 역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호구 잡히듯 간슬게 다 빼주며 도와준 사람이 왜 결국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배신할까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 말종이라서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의로 베푼 과도한 도움은 상대방의 뇌 속에서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인간이다 라는 지독한 열등감을 자극합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낀 상대방의 뇌는 스스로의 붕괴된 자존감을 방어하기 위해 치명적인 짓을 저지릅니다. 살리려고 넣어준 새 심장을 몸의 면역체계가 적으로 간주해 공격해버리듯 나를 도와준 은인인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배신함으로써 심리적 우위를 점하려는 끔찍한 기만전술을 발동하는 겁니다. 당신의 그 선의가 상대의 뇌 구조적 결함과 만나 당신의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은 겁니다. 평생 이렇게 이리저리 치이고 배신당하며 사실 건가요? 도대체 우리의 뇌는 왜 이따위로 설계되어 우리를 고통받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의 멘탈이나 성격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진화 심리학적인 생존 본능과 뇌의 기계적 오작동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 한가운데에는 편도체라는 조그만 아몬드 모양의 부위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수만 년 전 원시 시대에 맹수의 습격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극도로 예민한 고장난 화재 경보기이자 뇌의 경호원입니다. 풀숲이 바스락거릴 때 저게 호랑이일까 토끼일까 논리적으로 고민하면 이미 잡아먹히고 없겠죠. 그래서 이 편도체는 시각이나 청각으로 자극이 들어오면 단 0.04초 만에 이성을 마비시키고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반면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건 불이 아니라 그냥 연기야 라고 충동을 억제하는 이성적인 뇌, 전전두엽은 불을 끌어 출동하는 소방관입니다. 치명적인 문제는 이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하는데 무려 0.3초의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0.04초와 0.3초, 이 0.26초라는 물리적 시차 동안 우리의 뇌는 이성을 잃고 오직 편도체에 의해 완벽하게 납치당합니다. 당신이 별것 아닌 직장 상사의 한숨소리나 친구의 짧은 답장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상처받는 건 소심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현대사회의 스트레스 요인들을 원시시대의 호랑이로 착각한 뇌가 당신을 살리려고 미친 듯이 경보기를 울려대는 과잉 보호 시스템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긍정적인 말보다 남의 험담이나 부정적인 평가에 훨씬 더 압도적으로 집착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의 부정 편향 때문이죠. 예쁜 꽃이나 맛있는 열매를 놓치는 건 기분만 좀 나쁘고 말지만 독사나 포식자의 발자국을 놓치는 건 곧바로 치명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공포는 후성 유전학적으로 세대를 넘어 유전됩니다. 전쟁과 빈곤의 끔찍한 공포를 겪은 우리 조부모 세대에 잘못되면 어떡하나라는 생화학적 안불안의 흔적이 유전자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뇌 속에 강력한 생존 동기로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불안한 게 비정상이 아니라 불안하지 않으면 죽는 게 자연의 섭리였습니다. 작심삼일과 무기력은 또 어떨까요? 뇌 속에 미상핵이라는 아주 깐깐하고 고집불통인 천재 회계사가 살고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거나 다이어트를 하려면 뇌는 막대한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이때 천재 회계사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어라? 이렇게 힘들게 에너지를 쓰는데 돌아오는 도파민 수익률이 너무 떨어지잖아. 그럼 가차없이 해당 사업의 중단, 즉 포기를 명령합니다. 당신이 게으른 게 아니라 뇌의 경제적 판단이 기가 막히게 합리적으로 작동한 겁니다. 쇼핑 중독도 돈 관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자극적인 보상 앞에서 뇌의 고통 브레이크가 망가지고 도파민 페달만 밟히도록 뇌가 해킹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여러분은 바보가 아니라 단지 뇌가 변화를 거부하는 고집불통 건물주라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의지력으로 이 건물주와 정면 승부를 벌일 필요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의지력은 한정된 소모품일 뿐입니다. 긍정적으로 마음먹자, 한번 꾹 참아보자, 이런 추상적인 다짐은 오늘 당장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리세요. 지금부터 단 1%의 의지력도 쓰지 않고 여러분의 자율신경계와 뇌회로를 강제로 해킹하여 지배권을 되찾는 초단위 마이크로 액션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안하고 화가 날 때 무조건 감정 이름 붙이기를 하세요. 억울하거나 멘탈이 나갈 때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머릿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내가 느끼는 감정의 정체에 정확한 언어로 이름표를 붙이세요. 그냥 기분 더러워가 아니라 나는 지금 저 사람의 무례한 태도 때문에 서운함을 느끼고 있고 상황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아 좌절감을 느끼는 상태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요. 이 문장을 완성하는 단 3초의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폭주하며 비상벨을 울리던 편도체의 활동이 멱살 잡히듯 멈추고 이성을 관장하는 전전두엽으로 피가 쏠리며 뇌가 강제 활성화됩니다. 거대한 괴물 같던 공포가 통제 가능한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되며
물리적으로 뇌의 압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당장 불을 끄는 뇌과학적 소화기입니다. 둘째, 선 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무조건 3초 침묵을 발사하세요. 누군가 뼈 있는 농담이나 무례한 질문을 던졌을 때 당황해서 웃어넘기거나 횡설수설 변명하지 마세요. 그건 편도체가 시키는 하수들의 투쟁 도피 반응입니다. 대신 입을 꾹 다물고 상대방의 양미간 사이를 흔들림 없이 응시하며 속으로 1, 2, 3초를 세십시오. 인간의 뇌는 대화 중 발생하는 침묵을 생존의 위협으로 느낄 만큼 극도로 두려워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여러분이 침묵하는 그 3초 동안 상대방의 뇌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며 먼저 당황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주도권이 완벽하게 역전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 3초가 여러분의 전전두엽 소방관이 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는 겁니다. 그 3초 뒤에 말끝에 1kg짜리 아령을 매단 것처럼 목소리를 바닥으로 툭 떨어뜨리며 단호하게 한마디만 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죠? 상대방은 식은땀을 흘리며 물러설 겁니다. 셋째, 밤마다 망상에 시달려 잠 못 이룰 때 478 호흡과 혀끝 고정으로 자율신경계를 강제 리셋하세요. 자꾸만 떠오르는 찌질한 기억을 안 하려고 다짐하는 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하며 코끼리를 더 강하게 떠올리는 통제의 역설에 빠지는 짓입니다. 생각을 끄고 싶다면 몸을 통제해야 합니다. 침대에 누워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참은 뒤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세요. 내쉬는 숨을 2배 길게 하는 것만으로 뇌는 지금 내 몸이 완벽하게 안전한 평화 상태구나 라고 완벽히 속아 넘어갑니다. 부교감 신경계가 폭발적으로 켜지죠. 여기에 핵심 비법 하나 더. 호흡하는 내내 혀끝을 윗니 바로 뒤 입천장에 단단히 고정시키세요. 이 물리적 마찰 하나가 턱 근육을 이완시키고 미주신경을 자극해 수면 뇌파를 강제로 끌어냅니다. 망상을 만들어내는 뇌의 공회전 스위치의 코드를 물리적으로 뽑아버리는 겁니다. fMRI 뇌 영상 촬영 결과를 보면 이 작은 마이크로 액션들을 꾸준히 반복한 사람들의 뇌는 단순히 스트레스가 줄어든 것을 넘어 뇌의 신경망 자체가 물리적으로 두꺼워지고 강해지는 기적같은 신경가소성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거창한 계획은 또다시 뇌의 회계사를 자극해 여러분을 도망가게 만듭니다. 내일부터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끄기 전에 방금 배운 3초 침묵의 기술을 내일 직장이나 모임에서 정확히 누구에게 써먹을지 그 사람의 이름 초성만 댓글로 딱 1명 적어보세요. 당신이 그 이름을 떠올리고 댓글을 남기는 그 순간 이미 여러분의 뇌는 편도체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지배권을 되찾은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너무 예민한 경보기를 달고 당신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경보기의 스위치를 끄고 진짜 정서적 여유를 누리는 번영의 삶으로 넘어가실 때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뇌 세팅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알 수 없는 심리였습니다.